이번에도 혹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2년 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소식에 미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시죠? 한국 증시야 미국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부동산 역시 미국 주식이 급락한다면 향후 천천히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의 정의, 이것이 역전되는 이유, 과거 역전 사례,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긴 만큼 위험 부담이 커서 단기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란 보통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뺀 값입니다. 당연히 0보다 크죠. 이 값이 0 이하인 경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0 이하가 되려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내리든지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올라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이번에는 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됐었죠.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경기가 호황기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팔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단기채의 금리가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게 됩니다. 이런 호황기에는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막바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블을 우려하여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내린 장기채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장기채 금리가 내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가 조금 어려우시죠? 보통 해당 채권을 매수하면 해당 채권의 금리가 내리고 해당 채권을 매도하면 해당 채권의 금리가 오릅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면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8년 12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요. 이때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도하면서 경기 회복을 노려봤지만 1년 반 이후에 경제 위기가 왔죠. 그리고 10년 뒤인 98년 5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기준금리가 충분히 올라왔었고 2년 정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IMF를 비롯하여 아시아 금융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미국의 경기 상태도 아리송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경기 회복을 진단하였는지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결국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7년 후인 2005년 12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요. 이때도 역시 금리 인상의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년 반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였죠.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아직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2년 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까요? 글쎄요. 직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는데요. 과거와는 주기가 다르죠. 과거에는 7년 만에, 10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었죠. 게다가 지금까지 버블은 기준금리 5% 이상에서 항상 터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에 불과합니다. 기준금리 2%라고 해서 버블이 안 터지고 기준금리가 5%고 2%고 그거에 따라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기준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하나로 경제 위기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 분쟁 등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로 현재 제조업 지수, GDP 증가율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먼저 잘 살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경제 위기를 논하기엔 이릅니다.